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네, 7월 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활발하세요? 예, 다 테슬라 때문이죠? 이거 다 테슬라 때문이죠?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아침에 지금 머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술색깔도 없네요. 이거 어떡해. 제가 입술을 안 바르고 왔어요. 근데 되게 지금 아파 보이네. 많이 아파 보이네. 저 차에 잠깐 갔다 와도 돼요, 피디님? 진짜. 저 아픈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최하정 선생님께서 언니라고 해야 되지 뭐 어쨌든 이제 빨간 립스틱을 바른 이유가 입술에 색깔이 없으면 우환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 우환 없고요. 어디 아프지 않고요. 제 입술 하나 안 한 걸로 혈색이 완전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차에 가고 싶어요. 예, 너무 차에 가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웃어요, 팀장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웃겨요? 진짜. 자, 여러분께 아니 환자 같아서 화면이 지금. 피디님 죄송한데 오늘은 원샷 최대한 잡지 말아주시고요.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많이 올랐고요. 지수도 올랐습니다. 과연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출연자 리스트 좀 올려주세요, 피디님. 이거 자꾸 이럴 거예요, 어제부터. 자, 이뤄지는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우리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싫어진 적이 참 오랜만이네요. 자, 그럼 우리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그렇게 웃겨요? 아니 진짜 까먹으셨어요. 진짜로? 네. 지금 화면 보고 알았어요. 화면이 근데 정말 입술 하나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가 진짜 다르구나. 3프로TV가 또 네. 되게 이렇게 뽀얗게 나오는 맞아. 편이잖아. 그만해요. 그만해. 야. 너무 아파 보이죠? 저 오늘 예. 아파요. 아니 너 오늘 컨셉인 줄 알았어 오늘 사실. 아픈 걸로 할게요. 오늘 되게 청초하고 어디 아픈 것처럼 사연 있는 사람처럼 하겠습니다. 야. 아니 이게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하면 상관없어요. 물론 메이크업 아예 안 하면 더 심하겠죠? 더 처참하겠죠. 이게 저희 무슨 뭘 어예요. 뭐 그렇다니까 뭐. 근데 많이 봤잖아요. 여자 쌩얼 어떻게 네. 되는지. 네.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하니까 박종훈 팀장님은 뭐 립스틱을 바른다거나 안 그러지 하죠. 않잖아요. 큰 차이가 없는데 제가 지금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난 상태에서 입술을 안 바르니까 더 좀 아니 근데 약간 극단적으로.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네, 변화를 받지 마세요, 주는. 피디님. 클로즈업 그런 거 하면은 끝나고 뒤로 따라와야 돼요. 자, 여러분이 또 이제 굳이 뭐 방송을 화면으로 안 보시는 분들도 오늘 여도은이 대체 얼마나 처참하길래 그러냐 하면서 키신 김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말 많이 처참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도은 처참 하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머리를 꼬는데 얼마나 걸릴까? 30분이면 돼요. 제가 꼰 거 아니고요. 자, 누가? 꼬고 와요. 어디 가서 꼬고 와요. 아침마다. 코디들. 아침마다 예. 돈 좀 쓰고 옵니다. 자, 너무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자, 그럼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오늘 주제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얘기 안 할 수가 오늘 뭐 없잖아요. 테슬라가 오늘 뭐 테슬라만 30분 해도 뭐 시간이 남죠. 예. 아니 그래서 어제 저희가 그 권동우 부장님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한 달 반 전에 권동우 부장님 얘기 자꾸 하는데 그 영상이 진짜 레전드예요. 그 정말 조회수 많이 나왔는데 그 밑에 사실 댓글이 안 좋았거든요. 너나 사라. 네, 너나 사라해서 그래 내가 살게 했던 분들은 지금 수익 한 50% 나셨을걸요? 저도 살 거면. 저도 사고 나서 저도 하락했잖아요. 네. 180불에 샀었는데. 네네. 수익 많이 보고 계시죠? 제가 사고 안 사고는 전혀 상관이 안 하시더라고. 뭐든 그러든지 말든지. 그래서 신경 쓸거 저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테슬라 얘기를 먼저 주제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7월 3일 수요일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자, 일론 머스크가 X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쩌고 이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형 멀리 안 나간다. 네, 멀리 안 쇼쟁이들. 나갑니다. 예, 그 빌 게이츠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이븐 게이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쇼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 이제 날아간다. 뭐 그러니까 뭐 이제 박살났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약간의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나는 멀리 안 나갈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러한 테슬라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뒤에 가서 제가 정말
이 테슬라가 인도량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큰 활약을 나름대로 숨은 활약을 하고 있었다. 자, 요 부분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경제 성장 둔화를 암시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의 여러 시장이 너무 좋죠. 예, 지금 또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데이터도 우리가 한쪽으로는 좀 보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역대급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자, 이 ETF 어떤 ETF인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일라이릴리가 호재와 악재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좋은 이제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테슬라에 관련돼서 업데이트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제가 말씀 못 드렸던 애플, 과연 이게 AI 주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이 부분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워낙 지금 분량이 좀 많아서 네. 또 애플 또 내일로 미뤄질 수도 있어요. 예,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중요하냐 지금 네. 테슬라가 그냥 이렇게 잘 달리는 오늘 만약 미뤄지면 네. 야, 애플 AI 주식이다 하고 그냥 끝내려고. 결론 말씀해 주시는 예, 거예요? 예. 애플은 한 1초 만에. 예,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4대 지수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올랐고 S&P 500이 처음으로 5,500을 돌파했어요. 맞아요. 네. 예, 정말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다우도 좋았습니다. 금융주들이 또 어제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 0.4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84% 상승했고요. S&P 500은 0.62%. 러셀 2000은 사실 장 중반까지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그래도 장 중반 이후로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다 보니까 0.33% 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수들 러셀 2000이 약간의 변동성을 제외하고 나서는 S&P 500은 정말 견고하게 올라갔죠. 예, 뭐 변동 없이 그냥 쭉 올라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거의 변동 없이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여기에 일조하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0.5% 상승했습니다. 애플 너무 강합니다. 최근에 1.62% 상승했고요. 구글, 메타도 마찬가지로 1%대 또는 0.9%대 이런 상승을 보여줬고 아마존도 지금 나름의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폭 자체가 1%, 2% 이렇게 보여지니까 정말 좀 올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존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주인공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10.2%. 정말 10%대를 본 적이 언제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급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AMD가 또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일부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금융주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다우존스가 상대적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이 없었어요. 헬스케어가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 유가가 소폭 아직 하락을 했는데 제 뒤에 가서 또 같이 금리와 유가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으로 복귀하고 있다라는 비둘기파적인 그러한 이제 멘트를 조금 날리시면서 물론 그러면 우리 9월 금리나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시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이야기 제가 뒤에 가서 정말 짤막하게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정말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4.4%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악재의 긴장감이 조금은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허리케인이 지금 시추하는 그 지역 옆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유가가 조금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WTI 기준으로 83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큰 폭의 또 하락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가와 금리 이러한 흐름을 같이 또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업별 뉴스. 네. 기업별 소식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뒤에 가서 정말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네. 드릴 텐데 일단 주가 10%대 급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인도량이 4.8% 감소를 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14.8% 상승을 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인도량에 대해서 많은 예상치가 나오는데 예상치를 이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폴스타입니다. 폴스타가 1분기 손실이 사실 3,770만 달러에서
이제 2분기가 이제 2억 7,430만 달러로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 손실이 보니까 더 늘어났다는 손실이 엄청 거죠? 늘어났어요. 주가가 7%대 하락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손실은 또 엄청나게 이제 확대가 됐는데 올해 2분기의 인도량이 1분기 대비해서 80%가 증가했대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로 남는 게 없다라는 그런 양상가요? 그렇죠. 뭐 중간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자금이 많이 유출이 됐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 뭐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는 뭐 세세하게 우리가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니오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도량 같은 경우에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올랐다. 네. 예, 뭐 폴스타 같은 경우는 인도량 자체가 좀 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전기차 시장이 약간의 인도량이 오늘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인도량이 증가를 한 거죠. 전반적으로 다시 조금은 회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파라마운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인 합병 논의가 나왔다가 또 철회했다가 어디서 나왔다 산다는 철회했다가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살까요? 한프로 TV가 파라마운트 하나 갈까요 그냥? 네, 뭐 하나 사는 거. 워너브라더스 정도는 되잖아요, 3프로 TV가. 그럼요. 예. 그래서 예. 지금 3프로 세 분이 혹시라도 이 방송 보면 쟤는 무슨 혹시 안 소리야? 보시겠지만 6시에는 예. 주무시겠죠. 아니, 예. 의장님 보실 수도 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여러 회사와 합병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3%대 네. 상승했고요.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거래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내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네. 내부 관계자이기 때문에 뭐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또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악재가 있었는데 일라이릴리는 또 호재도 같이 나왔다. 그 뒷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악재는 뭐냐? 조 바이든 대통령, 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거 너무 비싸다, 니네. 좀 비싸죠. 아, 저도 이거 저 생각 좀 해요. 비만 치료제 너무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좀 낮춰라. 이게 그거잖아요. 없어서 못 파는데 누가 음. 판매자 입장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을 굳이 가격을 그렇죠. 내리겠어요? 예. 이때 땡겨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HBM이랑 똑같은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블랙벨이 야, 블랙벨 네. 너무 비싸. 내려. 거죠. 사지 마. 이- 너 말고도 살 이거랑 사람 비슷한 많아. 거예요, 사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좀 나오게 되면서 지금 0.5%대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1%대 이러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두 기업 다 마이너스 2%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어요. 근데 장중에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하락폭을 조금 낮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업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인데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하기 하향 소식에 주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고요. 현재 약간의 고평가 구간이다. 그리고 추가 촉매제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자, 네. 이러한 의견을 좀 냈고요. 그리고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라는 기업인데 바이오 기업이에요. BMO에서 투자하기 하향 소식에 주가 2%대 하락을 했다. 그리고 목표가도 52불에서 48불로 또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기업별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대한 이제 박 팀장님이 저를 안 보이게 해주려고 쭉 열심히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거의 목에 칼찬 춘향이 같은 거 수청을 들썩습니다. 약간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약간 알프스 소녀. 그 알프스 소녀들이 이제 춘향이. 화장을 안 하니까. 예, 잘. 이도령을 기다리고 있는 춘향이 예. 사또가 수청을 들라 했는데 죽어도 안 들면서 그 목에다가 이렇게 차고 있는 춘향이에요. 근데요 이거 어떻게 갔다 와요 진짜? 저 한 3분만 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입술 몇 번 깨무세요, 그냥. 몇 번 깨물면. 피 돌아요? 예. 아유, 이게 월머브 정도까지는. 나이 들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입술 색깔이. 예. 자 데이터 보겠습니다. 자 7월의 시작, 7월의 첫 2주는 뭐 괜찮았어요, 들? 네, 맞습니다. 지난 뭐 여러 가지 통계, 뭐 정말 재밌는 통계를 제가 하나씩 가지고 나오는데 7월의 시작 이제 시작했죠. 오늘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과거 1950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부 다 7월에 대한 월별 몇 주, 며칠까지도 다 일일이 다 나와가지고 이게 통계 자료가 있어요. 정말.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지금 7월달, 지금 네모칸, 파란색 박스에 있는 이 네모칸을 보시게 되면 7월 상반기, 7월 상반기래요. 7월 첫 2주죠. 첫 2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밑에는 이제 7월 셋째 주, 넷째 주입니다. 그래서 셋째 주, 넷째 주 약간의 붉은기가 좀 돌아 있고 앞에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야, 그래도 7월이 시작됐는데 7월 첫 2주는
좋게 좀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뒤에 보게 되면 사실 7월 같은 경우는 MSCI 지수도 늘 좋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이제 어떤 이제 월별 흐름을 좀 보게 되면 MSCI 지수가 요 7월에 이게 빨딱 이렇게 서 있는 하여튼 그런데 자 이런 모습이 지금 MSCI가 아침에 제가 발을 좀 표현이 안 좋았죠?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표현이 네. 좀 안 좋았어요. 자, 근데 네. 7월에 왜 그럼? 이 방송 사고다. 시청자분들 놀라겠어요. 자, 7월에 이렇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네, 지수가 좋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 이 모습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래요? 자, 그래서 지난 운다 울어. 지난 20개월 너무 죄송해요. 지난 20개월 동안의 흐름을 좀 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네. 이제 안 좋은 경제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지난 이제 20개월 동안에 19개월 동안에 이제 50 이하로 되어 있는 제조업 지수가 있어요. 이제 PMI 같은 경우에 네. 지금 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회복이 되면서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난 20개월 동안에 이 PMI 지수가 조금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도 있었고 뭐 GDP도 좋았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이 부분이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50을 찍고 나서 물론 이 50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치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 50 밑으로 내려가면 경제가 조금 둔화가 됐다. 아니면 50 이상으로 가게 되면 경제가 그래도 좋아진다라는 일련의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과거에 경기 침체 구간이 있었을 때는 이 PMI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물론 지금 상황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죠.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50 위로 좀 올라가면서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해서도 많은 그런 흐름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물론 미국이라는 그 산업 자체가 최근에 제조업과는 조금 거리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산업의 어떤 뭐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많은 해석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지만 뭐 지금 최근에 50 이하에 있는 제조업 지수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약간은 좀 체질이 산업 환경이 좀 달라지지 않았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S&P 500의 지수의 어떤 이제 그 흐름과 제조업 지수의 어떤 흐름이 어느 정도는 커플링이 됐었어요. 커플링이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제조업 지수가 그러니까 S&P 500의 상승률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 지수 자체가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괴리율이 좀 커지는 상황. 자, 그러면은 이제 S&P 500이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제조업 지수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시 올라갈 것이냐, 여러 의견이 좀 분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일부 쏠림 현상이 있는 S&P 500의 상승률은 약간의 좀 회의론자적인 그 관점을 보게 되면 약간의 좀 버블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뭐 여러 시장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제조업 지수와 S&P 500의 지수 흐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됐어요. 여름 여행 굉장히 다들 많이 준비하고 계신가 네. 봐요. 사실 엔데믹 이후에 수요가 확 늘었는데 올 여름에도 여행객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 인플레이션도 자국 요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름 수요가 지금 역대급 수요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네. 지금 팬데믹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졌고, 좋아진 거는 뭐 한참 오래됐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또 이제 가파르기가 가속도가 붙는 물론 이제 계절성이 있겠지만 이좀 올해 여름 때는 정말 엄청난 어찌 보면 작년보다도 더 이 펜트업 디맨드라 그래서 이제 보복 소비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시장에 좀 반응이 나오고 있고 많은 항공 기업에서도 컨센서스를 다 높였습니다. 올해는 여름 수요가 좀 좋을 것 같다. 자, 이러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TSA라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이 외국을 나가는 그 이용객들을 이제 하나하나 찍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죠.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행객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뭐 이민국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해야 되나? 출입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네. 보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출입국 사무소라는 데 단어가 뛰어. 네네. 출입국 사무소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를 그렇죠. 체크한 예, 결과. 데이터를 체크하는 건데 상위 7개 항공사 이용객이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여름은 정말 좋은 수요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자, 이러다 보니까 항공주들도 약간 실적에 있어서는 좀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노동지표에 관련돼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활력을 좀 잃는 조짐이 보인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너무나도 강했던 이 노동지표가 지금은 쿨링 다운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좀 잡혀가고 있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떨어지는 기울기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네. 잠깐만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펙션 포인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연준에서 경계하는 인펙션 포인트다. 예, 그러니까 인펙션이라는 게 감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확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의 그 인펙션 포인트 이걸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경기가 어느 정도 슬로우 다운되고 인플레이션 슬로우 다운되는 건 좋은데 이 자체가 또 아래로 훅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어떤 냉각 현상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향후 데이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고용 데이터들이 발표되는 거 보면은 약간 또 슬로우해지나 싶었는데 밤사이에 나왔던 그 졸트 보고서에서는 또 네. 5월 구인 건수가 814만 건으로 전월 대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여전히 또 고용 시장은 강하구나라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국가의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너무 급격하게 냉각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그런 뭔가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뭔가 아슬아슬하면서도 잘 지키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에 대한 뭐 우려가 한켠에서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뭐 물론 지금 애틀란타 이제 GDP 나오죠. 네. 네, GDP 나오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 관심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6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한 3%대 GDP를 예상을 하다가 지금 7월로 넘어오는 요 구간대, 6월 말에서 7월 넘어오는 구간대 이게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 성장에 있어가지고 약간 슬로우 다운 되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고용 지표와 같이 접목이 되면서 네. 그리고 앞서서 또 보여드렸던 PMI 지수와 또 접목이 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 경제 성장을 약간 슬로우 다운 시키는 그 부분에 대한 예상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은 조금 우려하고 있는. 물론 지금 2%대 정도 되는 이런 경제 성장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네. 뭐 과거 3%대 또는 4%대 찍었던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너무 좀 이 정도 성장한다고 네.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일단 3%대 찍고 다시 그 예상치가 전망치가 내려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시장이 약간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라떼님께서 현지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시고 계신데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계신데요. 정말 다들 여행 가서 도로가 한산해요. 미국은 이번 주가 피크라고 독립기념일이 있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여행객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요. 거면은 진짜 대단한 예. 거죠. 예. 우리나라도 여행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명절 이럴 때 되면은 서울이 진짜 한산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다들 예. 여행 요 시기에 딱 여행 가서 예, 그럼 맞아요. 굉장히 또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몰리면은 뭐 호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면은 기본 뭐 30만 원씩 기본 30만 원을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니까 호텔 값이요? 예. 오. 1박에 뭐 조금 괜찮으면 뭐 4, 50만 원씩 뉴욕 올라가고. 이런 데는 100만 원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어서는 이제 채권 ETF 관련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급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ETF입니다. 지금 20년물 채권 ETF인데요. TLT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채권 ETF다. TMF가 아니고 TLT. TLT.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월요일만 27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ETF. 근데 왜 월요일 날 저렇게 많이 유입됐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때 지금 장기물 금리가 팍 쳤는데요. 월요일 날. 금요일 날 네. 트럼프 그 바이든 네. 토론하고 나서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금요일 날 날. 튀고 월요일에도 엄청 튀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많이 유입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월요일 날에 좀 보시게 되면 아니 어찌 보면 이제 지난 금요일이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와 바이든의 토론이 있고 나서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 금리가 뭐 PC도 괜찮았는데 어. 시장 예상치 부합했는데 왜 금리가 올랐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음모론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또 떨어질 거다. 엔화, 네, 배트. 엔화. 엔화 계속 지금 예, 약세죠? 엔화가 지금 엄청나게 약세인데 아마 시장에서 엔화가 또 시장에서 약간 개입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음모론 쪽으로 있긴 한데 뭐 어디까지든 음모론이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물론 지금 엔화에 대한 뭐 변동성이 크게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시장이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일단 월요일 날 27억 달러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상 가장 큰 유입이 됐고 올해에만 44억 달러 유입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채권 자체가 뭐 이제 채권 수익률 자체가 이제 내려간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유입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장단기 장단기 금리 역전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기물이 좀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20년물 채권 금리 특히나 이 TLT 같은 경우에 큰 자금 유입이 들어갔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보통 트럼프의 집권 시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당일에도 있죠. 그렇고 예. 월요일에도 그렇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는데 또 이러한 ETF의 자금 움직임이 어떤 걸 또 시사하는지도 우리가 한켠에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밤사이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네네. 자, 제롬 파월 의장 뭐 그렇게 크게 또 이야기를 정말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상당히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의 어떤 복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장이 그래도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좀 많이 했었고 하지만 조금은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뭐 데이터겠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데이터를 더 요구하는 그러한 약간의 자신감이 좀 필요한, 확신이 필요한 그러한 이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그래서 9월 금리 인하가 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자, 여기서 내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하지만 뭐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반응은 그래도 제롬 파월 의장에서 이제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시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는 111 소식입니다. 지금 알츠하이머 관련한 그 치료제가 드디어 예. 예.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사실 비만 치료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가격을 내려라 이런 것이 약간의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네. 또 한쪽에서는 일라이릴리가 또 호재가 나왔어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선나라는 예, 키선나. 키선나 이름이 되게 여기 특이하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키선나 키선나. 예. 자, 이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요. 네. 일라릴리 초기 증상 알츠하이머 치료제래요. 이게 초기 증상 때 이제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인데 이게 지금 뭐 FDA 승인을 받아서 인지 기능 저하를 최대 35%까지 늦추고 질병 진행 위험을 최대 39%까지 감소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치료제 첫 해 비용 자체가 32,000달러입니다. 예, 뭐 정말 미국은 사실 이러한 치료제가 정말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자, 6개월 코스 비용이 12,522달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너무 뭐 이러한 비싸네.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라릴리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많은 FDA 승인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일라릴리뿐만 아니라 다른 헬스케어에서도 지금 FDA 승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약간의 어찌 보면 AI 랠리에 약간은 좀 묻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헬스케어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고 고대하시고 정말 듣고 싶으신 테슬라 이야기 테슬라. 해보겠습니다. 예.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고 그리고 그 전부터도 주가는 계속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우리 또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네. 박종훈 팀장님 네. 소감 어떠십니까? 더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써요? 예? 뭐 지금 그래도 이제 꽤
뭐 아니, 수익을 봤으니까. 아니 뭐 초단타쟁이세요? 아니 저는 근데 사실 계속 들고 갈 예정이에요. 들고 갈 예정이고 지금 테슬라 주가는 여러분 231달러입니다. 231달러. 네. 한 50달러 주당 50달러 수익 보고 지금 파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네, 파지 마세요. 예, 아주 좋은 소량이니까. 네. 예, 일단 저는 들고 갈 예정입니다. 근데 인도량은 사실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이제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회복세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저는 뭐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그 외의 분야도 정말 좋은 흐름이 보이다 보니까 테슬라는 좀 이제 슬슬 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도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제가 가지고 나온 표입니다. 이게 어제 예상치다. 그래서 예상치를 제가 여기서 어제 막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생산량 자체가 41만 6천 대 정도 생산을 했는데 예상치 인도량이 42만 3천 대 정도로 시장의 컨센서스가 요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의 인도량이 41만 대에서 43만 대 정도 41만 대에서 43만 대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인도량이 44만 3,956대. 자, 우측에 보이는. 야, 이러다 보니까 예상 인도량보다도 크게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하락을 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에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세 다시 이 궤도권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에 시장이 좀 환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이 뉴스가 단편적으로 오늘 10%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또 보여드렸던 부분인데요. 다시 이제 줄어들고 있는 테슬라 재고량이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다 보니까 재고도 줄고 있고 인도량도 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잖아요, 사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이 펀더멘털 쪽으로 봤을 때 회복을 하고 있다, 복귀를 하고 있다. 자, 이러한 시장의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테슬라의 그 외의 분야도 좀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자율주행 데이터입니다. 이거죠, 이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바이두고요. 제일 왼쪽이 이게 뭐 보이지도 않으실 거예요, 아마. 중국인데 뭐 물론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예. 있겠죠. 맞아요. 예, 테슬라가 압도적인 그런 데이터가 보이는 웨이모도 거거든요. 데이터가 엄청 적네요. 되게 적어요. 오래 생각. 했는데. 바이두보다는 많은데 이게 테슬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차량이 얘네들이 워낙 지금 많아서. 나름대로 바이두보다는 약 한 1.8배 많은 웨이모의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이제 사업 자체를 접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신경도 안 써요. 테슬라가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율주행이나 이제 향후 로보택시에 관련해서도 지금 영상들도 지금 유튜브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뭐 팔로알토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시간 동안 운전대를 아예 잡지도 않고 1시간 동안 가고 있는 그런 영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8월 8일 날 있는 그러한 로보택시에 관련된 로보택시 발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압도적인 데이터가 지금 테슬라가 지금 향후 주가를 끌어올리는 또 원동력 중에 하나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왜요? 얼마 전에 지드래곤이 그 카이스트의 명예교수인가 뭐 그런 걸로 됐잖아요. 뭐 AI 관련해서. 근데 지드래곤 생일이 8월 8일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뭔가 이제 이런 거 같이 연결해가지고 하면 또 전 세계적인 지드래곤 팬덤이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또 한번 갔다고 하실라나요? 어. 그런 의미를 또 부여해 보면 어떨까라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AI 지드래곤. 딱 붙을 수 있잖아요. 카이스트, AI, 테슬라 8월 8일. 중국 이런 다 연결해서. 중국이 또 8이라는 숫자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드래곤을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음. 한번 아이디어 한번 내봤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께서는 이 방송 보시면은 아이디어 한번 차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도 굉장한 또 수익원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지금 또 시장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테슬라가요 2024년 2분기 9.4 기가와트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ESS 시장에서 정말 이게 지금 2분기가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게 갑자기 2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거든요. 와. 예,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뭐냐면 미쳤답니다. 야, 미쳤다.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자체가 전기차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에너지 기업으로서도
갑자기 급부상하는, 물론 과거부터 야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로 보면 안 돼, AI 기업으로 봐야 돼, 아니야 테슬라는 뭐 에너지 기업으로 봐야 돼, 뭐 테슬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돈 못 벌 때도 이걸로 돈 많이 벌었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안정적인 수익원도 됐었고, 물론 비중 자체가 좀 적긴 하지만, 네, 네. 근데 지금 2분기 돼서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ESS 시장에서도 또 시장을 뭐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이제 에너지 자체가 이제 태양광이나 여러 풍력 같은 경우에도 이 ESS가 없다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ESS 시장 자체가 거의 뭐 필수적인 그러한 부분이죠. 친환경 전환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9.4 기가와트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많이 늘었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에 대한 전용량이냐. 규모인가? 예. 도대체 이 1기가와트가 이게 9.4니까 1기가와트 정도는 어느 정도 큰가? 를 우리가 한번 와닿게 해주세요. 와닿게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네. 뭐 2023년 8월 24일자 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1기가와트는 246만 개의 태양광 패널입니다. 1기가와트. 1기가와트가 네. 지금 9.4기가와트는 라는 것은 뭐 곱하기 9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10개 의 310개. 310개의 규모의 풍력 터빈입니다. 저 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 이런 풍력 터빈의 네. 이곳의 9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9배죠. 93, 27, 2,700개 넘는 네, 거예요. 2,700개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1기가와트가 또 1억 개의 LED 전구니까 9억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억 4천 개. 네. 그리고 1기가와트가 또 130만 마리의 말. 와, 이거는 가늠이 안 되는데요? 가늠이 안 되죠. 예. 이게 곱하기 9 하면은 한 1,000만 마리.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스포츠카 콜벳, 아마 뭐 남성분들은 또 아실 것 같은데, 이게 홀스파워가 670이에요. 그러니까 뭐 날라다닌다 마력이, 보시면 될 것 마력이. 같은데, 네. 이게 이제 2,000대 정도 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와. 이거 곱하기 한 뭐 9.4 하면 또 엄청나군요.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이고요. 전 이게 딱 와닿아요. 이게 10기가와트가 남, 호주 전력 수요의 3분의 2를 공급하기에 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반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예,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호주라는 나라. 맞아요. 이게 루프탑 솔라, 이제 루프탑에 이제 설치한 이 태양광 태양광. 패널인데, 남, 호주 전력의 3분의 1을 10기가와트면 전부 다, 그러니까 뭐 화력 발전소나 이런 발전소가 잠시 중단됐을 때 네. 수요를 공급하기에는 충분한 한 나라를 거의 뭐 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머전시, 네, 네. 응급 상황이죠. 하여튼 이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9.4 기가와트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애플도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맞아요. 애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테슬라가 워낙에 그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테슬라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네. 애플 얘기 그래서 한 3마디 정도만 정리하고 내일 이 데이터 좀 보여주실래요? 데이터를요? 네. 일단 애플이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있는데, 네. 지난 2달 동안에 일단 재무 실적의 기대치가 증가를 했어요. AI 때문에. 하지만 요거는 약간 단기 또는 중기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아니다라는 네.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가치평가 프리미엄 좀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지난 분기 예상보다 실망스럽지 않았던 실적 발표, 그리고 기대보다 컸던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최근에 프리미엄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있는데, 네. 이 표만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AI가 접목되게 되면서 약간의 기대치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1일 날, 1월 5일 날, 5월 1일이죠. 5월 1일이죠. 5월 1일인데 5월 1일 날 기대했던 여러 가지 EPS 성장률을 봤을 때는 네. 지금 남색이에요.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WWDC를 앞두고 AI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접목이 되면서 네. 시장의 예상치가 변한 겁니다. 네. 기대치가. 자, 그래서 하늘색은 앞으로 AI가 되면은 여러 가지 EPS 성장률이 이러한 흐름을 보이겠구나.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2024년, 2025년은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2026년, 2027년 됐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테슬라가 쏘아올린 전반적인 시장의 훈풍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내일은 저희가 애플 얘기를 조금 더 땡겨서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YMG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